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 스토어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에 관해서 오늘은 시간상 스마트 스토어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키워드 추출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수업은 일단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케바리샵 여시고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일단 오케바리샵 여셨죠? 오케바리샵 맨 로그인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일단 오케바리샵과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하는 화면을 띄워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오케바리샵 들어와서 사회적 제품,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올려볼게요. 사회적 기업 제품 중에서 선물용 원두 티백 이걸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물용 여기서 올릴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제품명을 복사하고요. 여기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왼쪽에 보시면 바탕화면에 클릭을 하고 이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수업 이미지라고 할게요. 수업 시간에 쓰는 거니까 이미지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수업 이미지 하면 나는 지금 내 PC 바탕화면에 수업 이미지 화면에 들어와 있죠. 네,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001 컨트롤 V 딱 치면 들어가죠. 자, 여기서 저장. 그다음에 조그만 그림 있죠. 여기서 다른 이름 저장 오른쪽 마우스 눌렀습니다. 하고 또 역시 저장. 그 다음에 상품 Q&A 오셔가지고 상품 Q&A 선물용 온도팁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위에 거 하나. 다른 이름 저장 엔터. 또 다른 이름 저장 엔터. 자, 이렇게 엔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썸네일이죠. 썸네일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네, 올라가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상품명을 복사를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명을 복사하는 거는 쉽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상품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은 카테고리가 먼저 정해져야 되겠죠? 내가 올리고자 하는 게 원두 티백이니까 일단 티백이라고 쳐볼게요. 자, 원두라고 치면 카테고리가 커피 원두나 생두를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우리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결국엔 티백이겠죠. 보면은 카테고리가 나오죠. 식물, 음료, 커피, 드립백, 그다음에 티백 이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네, 하시고 상품명. 카테고리가 정해졌으면 구독 설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넘어가시고요. 상품명을 정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 제목에서 아까 컨트롤 C를 해놨죠. 여기서 살짝 그런 것들을 특수문자 같은 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명을 적고 나서 상품명 검색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잘 되었다고 나오면 패스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거나 여기에 말하는 조합된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죠? 검색 내 비권장 특수 문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수정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요 문구를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합한 말이 나왔을 때는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하면 적당하다고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 글씨로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그 내용을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가를 정해야 되겠죠. 일단은 판매가를 먼저 정하고 와야 되는데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 파일에서 소비자가 여기가 들어가는 경비가 되고 마진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카테고리에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그 나중에 경비까지 생각을 해서 한 10% 정도로 잡을게요. 수수료를.
그 다음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오케바리샵에서 보시면 이거 판매가가 아니, 공급가죠. 결국에는 23,800원이 공급가고 3,200원이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무료 배송으로 여기 판매가 유형은 소비자가 자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무료 배송으로 책정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00원. 그래서 소비자가는 얼마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누적 공급가죠. 공급가.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소비자가, 그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경비가 되는 거고 소비자가에서 경비를 뺀 거가 나머지 마진이죠. 물론 여기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계산한 수식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26,500원이었었죠? 좀 전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3,800원이네요. 드립팩이 23,800원.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23,800원. 그 다음에 택배비가 얼마였죠? 3,200원이었죠. 3,200원. 자, 실질적으로 여기는 최상위 수수료가 한 6% 정도 되지만 다른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일단은 10%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를 3,900원으로 했더니 8,100원이 남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한 35,000원으로 책정을 해보면 4,500원 정도가 남죠. 자, 그래서 35,000원 정도로 책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 정도 책정을 하고 마진은 4,500원. 사실은 여기가 스마트스토어는 가장 높은 비율이 6%이기 때문에 마진은 더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5,000원으로 일단은 가격이 자율이니까 35,000원으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래서 가격은 35,000원 무료 배송으로 생각을 했고요. 35,000원. 자, 그 다음에 할인율을 줘야 되겠죠? 할인율 설정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설정함 클릭을 하고요. PC만 줄 거냐, 할인을 줄 때 PC 할인만 줄 거냐, 모바일 할인만 줄 거냐 이렇게 또는 이제 전체 할인을 줄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전체 할인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200원 정도 줄 거다. 특정 기간만 할 거면 체킹을 하는데 우리는 특정 기간을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체킹을 하지 않습니다. 판매 기간은 딱히 설정한 기간이 없다면 설정 안 함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이거는 과세 장품이죠. 네, 면세나 영세 상품일 경우에는 면세나 영세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폴필먼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999 정도로 해주시고요. 지금은 옵션이 없죠. 예를 들어서 일단 옵션이 없는 걸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옵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옵션이 있네요. 자, 머그컵 종류네요. 화이트 머그컵, 블랙 머그컵, 네이비 머그컵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머그컵을 색깔을 고를 수 있게 해놨죠. 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옵션을 넣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이미지는 클릭하시고 내 사진 컴퓨터에 있겠죠. 내 사진 아까 바탕화면에 어디에 뒀었죠? 수업 이미지 안에 뒀었죠. 수업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클릭을 한 다음에 그림이 4개가 나오죠. 여기서 네. 적당한 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내 사진 4개를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넣으면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내 사진 이거 하시고 엔터. 자, 영상이 있으면 넣지만 영상이 현재 없기 때문에 영상은 넣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영상을 넣는 것이 노출 점수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만약에 GIF 움직이는 영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입력을 만들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화면은 영상 클릭을 해보니까 AVI, WMY 뭐 이런 식으로 파일 확장자가 된 파일들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만들어진 영상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은 패스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은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 HTML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HTML 작성하는 방법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오케바리 샵을 가시면 좀 전에 하셨던 상품 Q&A에 HTML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볼까요? PC 미리 보기 하면 제대로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겠죠? 자, 상품 주요 정보 이거를 클릭을 하면 모델명이 라고 했고 브랜드 나와 있겠죠? 모델명은 뭐죠? 볼까요? 모델명이 뭘까요? 그냥 여기는 드립티 원두 티백이라고 하죠. 드립티 원두 티백. 자, 브랜드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공급사가 드립티네요. 트립티로 할게요. 공급사 트립티로. 브랜드는 트립티다. 자, 트립티 치고 엔터를 치면 사라집니다. 트립티. 이따, 네네. 그 다음에 제조사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엔터를 쳤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상품 속성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상품 속성은 웬만하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량 어떻게 되죠? 몇 g일까요? 볼까요? 중량이 한 박스에 12개네요. 상세 페이지 보면 중량이 나와 있을까요? 이 원두 티백이 되어 있고요. 네, 내용량을 보시면 원두 티백 상세 정보에 요거는 뭐 대꾸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48g이네요. 4g짜리 12개네요. 그죠? 48g, 4g짜리 12개 이렇게 되어 있죠. 48g에 100g 미치죠. 그죠? 그 다음에 4g짜리네요. 4g짜리 4g. 중량은 4g짜리다. 포장 수량은 12개인데, 그죠? 12개. 이렇게 되어 있죠. 카페인 유무, 카페인 유무고요. 분쇄, 요거는 원두는 아니고 티백인데, 그죠? 타입은 티백으로 되어 있고요. 원두니까 홀빈으로 갈아서 넣겠죠. 네. 아, 홀빈이 아니네요. 머신 터치. 핸드 드립. 할까요? 자, 인증 정보는 없고요. 원산지는 저거는 국산 볼까요? 원산지가 어딜까요? 원산지 국내로 되어 있네요. 자, 국내로 할게요.
자, 원산지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주소, 지금 남양주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집 주소 보통 통상적으로 남양주로 되어 있으니까 남양주로 클릭을 할게요. 자, 상품 상태는 신상품이고요. 제조일자, 유효일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정보 고시라고 있죠. 클릭을 하시면 네, 상품 고시 보시면 설정 화면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죠? 가공식품이고요. 제품명 쭉 써야 되는데 그냥 상세 페이지 참조를 하시면 상세 페이지에 제품명이나 뭐 식품 유형이나 다 나와 있으니까 상품명 상품 상세 참조 전체입력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패스를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배송 정보를 넣게 되죠. 배송 정보는 클릭을 하시면 배송을 할 건데 택배 배송일 거고요. 그 다음에 택배사는 기타 택배를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측정한 한진 택배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 속성은 일반 배송이 되겠습니다.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오늘 출발을 클릭을 해서 12시까지 예, 14시니까 2시까지죠. 2시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오늘 출발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노출 점수가 업되는 거죠. 그래서 직배송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오늘 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드립터는 재고가 그때그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오늘 출발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배송으로 클릭을 해둘 거고요. 만약에 여기 직배송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직배송 제품들이 있겠죠. 여기 있는 제품군들은 당일날 배송이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으로 체킹을 하면 되겠습니다. 묶음 배송은 불가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제품이 한 2,000가지 정도, 2,000여 가지 되는데 이 제품을 다 묶어서 배송할 수는 없죠. 배송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묶음 배송은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배송비는 아까 책정할 때부터 우리가 무료로 책정을 했었죠. 만약에 유료나 뭐 다른 조건부가 있으면 클릭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무료 배송으로 제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서 상간 네, 역시 5천 원 정도 클릭을 하겠습니다. 5천 원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설정 함으로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별도 설치비는 없고요. 출고지는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는 저기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주소로 여기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집 주소에 그냥 클릭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가 없으신 분은 판매자 주소록에서 여기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해서 주소를 입력해 넣은 다음에 저장을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품 교환에 대해서 또 클릭을 하면 반품은 기본 택배사 위에서 한진으로 책정이 돼 했었기 때문에 기본 택배사 한진으로 되어 있고요. 반품 배송비는 편도 아까 3,200원이었죠? 그러니까 3,500원 정도 받으면 되겠죠? 교환 왕복이니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품 배송지는 오케바리샵에 가시면 제품에 따라 반품 배송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반품 배송지 오케바리샵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있죠. 왼쪽에 여기 반품 배송지를 클릭을 하시고요. 네, 여기 반품 배송지를 선택을 하시면 어, 제품마다 반품 배송지가 다 다릅니다. 상일바이오 직배송 제품은 상일바이오 주소로 하시면 되고요. 한빛이라든가 다음마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죠. 공급사가 여기 있는 주소를 넣어 놓으셨다가 반품 배송지로 책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교환지는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하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등록해서 네, 여기서 주소지 이름 예를 들어서 다운마루다. 그럼 다운마루 하고 다운마루 주소지가 어디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 주소지가 있네요. 이 주소지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다운마루가 뜨게 되죠. 저장을 하면 여기 다운마루가 오케바리만 떴는데 다운마루가 하나 뜨게 되겠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품 배송지는 웬만하면 제품을
반품되었을 때 여러분 집 주소로 해두면 여러분 집 주소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검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시 그 제조사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택배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을 등록했던 제품에 어울리는 그런 반품 배송지를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AS 특이사항 볼까요? AS 특이사항은 AS 전화번호 여러 번 전화번호 쓰시면 되고요. AS 안내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 그 다음에 저는 템플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생겼으니까 AS 여러분 주소, 여러분 전화번호 쓰시고 AS 판매자에게 문의하세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은 소비자 분쟁 조정 관련 법률에 준함 이렇게 하시고 템플릿을 추가 여기다 클릭을 딱 하시면 여기에 요 체크박스 있죠? 보이시죠? 예,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템플 하시고 다음에 이제 또 그 상품 등록할 때 여기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템플릿 추가라고 해놨던 데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 돼요. 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일일이 다 이렇게 제가 넣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추가 상품은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구매 혜택 조건 요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 구매 수량은 안 쓰셔도 되고요. 최대 구매 수량은 괜찮죠? 상관없죠? 복수했을 때 우리는 복수 구매 수량했을 때 하겠다. 자, 두 개 다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개수 원으로 해도 되고 뭐 저기 수량으로 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량으로 하죠. 두 개 이상이면 우리는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200원을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인율을 복수구매 할인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도 역시 상품 구매 시 포인트 얼마 주겠다? 200원 정도 두겠다.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이자 할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전에 여기 위에 있네요. 상품 리뷰 상품 리뷰 작성 시 지급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자 텍스트 포토 동영상 리뷰 자 텍스트는 물건을 받은 사람이 물건을 잘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텍스트로 쓰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주겠다. 포토 영상은 그러니까 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리뷰를 달면 300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한 달 후에 써보고 텍스트로 리뷰를 달면 200원을 주겠다. 한 달 후에 포토 영상까지도 올려주시면 한 500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진 파악하면서 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진율을 줄 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정도가 최대치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10% 정도 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을 여기서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를 조금 높게 잡아 놓습니다. 등기도 역시 200원 정도 주겠다. 자, 무이자 할부는 여러분이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사은품이 있으면 사은품을 쓰고 사은품 이미지를 달아주면 되고요. 이벤트가 있으면 역시 이벤트 여기다 이벤트에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색 설정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나 쿠팡이나 비슷하게 한데 이 태그가 쿠팡은 20개까지 쓸 수 있는데 이 네이버는 10개까지 쓸 수 있죠. 근데 네이버는 태그를 쓸 때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두커피잖아요. 원두커피 치면 이렇게 원두커피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을 여기다가 볼까요? 우리 원두커피 티백이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태그 사전에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두커피, 맛있는 커피 해볼까요? 이것도 태그 사전에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역시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뭘 넣어볼까요? 볼까요? 원두커피니까 선물 세트도 있을 거고요. 자, 공정부역이니까 카페 드립티라고 해볼까요? 카페 드립티.
자, 카페트리프트라고 해봤어요. 근데 들어는 갑니다. 들어는 가는데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을 누르시면 태그 사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죠. 이럴 때는 이 단어를 안 써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이 단어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나 어, 우리가 어떻게 배웠던 그런 키워드 추출 방법에 의해서 어, 키워드를 추출하고 여기에 태그 사진에 있는 단어로 10가지를 채워서 검색 설정해서 검색 태그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판매자 코드 뭐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채널 스마트 스토어 되어 있고요. 상품명 클릭을 하시면 저기 맨 위에 넣었던 상품명과 여기 상품명이 동일하게 체킹이 되고요. 만약에 제품을 수정할 일이 있어서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역시 들어와서 같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등록 시 해당 노출 채널과 네이버 쇼핑에는 전용 상품명으로 우선 노출되며 기본 상품명 변경 시 함께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화면에 들어가서 기본 상품명이 뭐죠? 여기 했을 때 맨 위에 요거가 기본 상품명이 되는 거죠. 요거와 동일하게 처음에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저 위에 있는 거를 수정했을 때 똑같이 자동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격 비교 노출 쇼핑 되어 있고요. 네이버 쇼핑에 가격 비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됐죠? 이전에 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역시 상품 품질 체크라는 화면이 나와요. 지금 잠깐 놓쳤는데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놓친 게 있나 보겠습니다. 자, 상품 수정으로 가서 좀 전에 저 등록을 했죠. 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뭐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요 드리프트죠? 여기 수정 화면이 들어가면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가 나오죠? 했을 때 만약에 제조사나 이런 걸 쓰지 않고 속성을 체크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보실 게 없죠,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네,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이 하나 올라가게 되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올라간다. 예, 오늘은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 여기까지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